해외 취업을 왔던 마른 씨는 공장 기술자 철민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마른 씨는 재혼, 철민 씨는 초혼이었죠. 결혼 후 5년, 마른 씨는 철민 씨와 상의해 필리핀에 두고 온 10살 아들 미카엘을 한국에 데려오며 민법상 다문화 입양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워지지 못하는 남편과 아이를 보면서 마른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우선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엄마와 떨어진 아이는 허전함, 슬픔, 분노, 자책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아이가 한국행을 결심했다면 엄마를 대할 마음의 정리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엄마의 모습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낯선 옷, 낯선 헤어스타일, 낯선 언어와 말투 등등. 아이에겐 변한 엄마의 모습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까요? 다문화 엄마로서, 직장맘으로서 아이에게 느끼는 마음은 같습니다. 미안함이죠. 하지만 엄마의 미안함이 지속되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를 엄마의 짐으로 여기거나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한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엄마가 아이도 당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퇴근해서 왔는데 집안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분명 미카엘이 학교 끝나고 왔을 시간인데 인기척도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덜컥 겁나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 가보겠다며 저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나니 미카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 안 한 게 화도 났지만 그늘진 아이 얼굴에 말 못했어요. 미안함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죄책감에 끌려다니기보다 선을 정해 정확히 지적하고 적절히 칭찬하는 엄마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이를 위해 엄마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엄마는 아이보다 앞서 한국 생활 적응을 경험해서 누구보다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인간관계까지 엄마는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 조언해 줄 수 있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는 아이가 적응하기 전까지는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아이 사이의 중재자여야 합니다. 집안에서 아이와 말이 통하는 유일한 존재로 아빠와 아이가 갈등할 때 해소해 줄 수 있고 서로 오해할 만한 문화나 언어적 차이를 아빠와 아이 양쪽에 설명해서 오해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엄마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엄마의 모임에 아이와 함께 가세요. 아이에게 엄마의 친구를 소개해요. 또래를 만나 친구 사귈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또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알려주고 아빠에겐 아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틈틈이 아이에게 한국어를, 아빠에게 아이의 모국어를 알려주세요. 엄마의 노력이 아이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카엘한테 엄마도 한국에 온 첫 해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미카엘은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끄덕였어요. 미카엘한테 힘든 거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엄마가 다니는 다문화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또래 친구들이 있다는 말에 모처럼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미카엘 담임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카엘이 학교에 안 나왔대요. 미카엘에게 물었더니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해요. 한국말 때문에 공부도 어렵고 친구들도 자기를 없는 사람처럼 대한대요. 나도 한국말이 서툴러 가르쳐주지 못해 걱정됐어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언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려면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역시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보다 앞서 혹은 지금도 이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우선 아이가 한국말로 인해 겪는 좌절감에 공감해 주세요. 엄마가 겪었던 한국말 실수와 오해를 예로 들어주면 더 좋고, 부족한 한국말을 보완하는 엄마만의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엄마는 아이의 언어 문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 스쿨이나 온라인 강좌를 함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학교 적응이 심각하게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가족이 상의하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로 전학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가족 내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한국 가수를 좋아한다면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배울 수 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대사를 따라하며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흥미를 갖고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고 싶다는 동기가 있다면 아이에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미카엘과 함께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건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열흘도 안 지났는데 미카엘이 벌써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시험 더 잘 보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가족이 외식을 갔을 때 일이에요. 남편이 소금을 찾는데 미카엘이 입술로 가리켰어요. 그런데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미카엘을 불렀어요. 미카엘 역시 남편이 왜 그러는지 모르고 빤히 쳐다봤어요. 제가 얼른 소금을 건넸지만 외식 자리는 계속 어색했어요. 아이는 모국에서 자란 시간만큼 모국의 문화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주변 사람은 물론 아이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상황이 문화적 차이 때문이란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한테 문화적 차이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아이의 무례가 있었다면 아이와 함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서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대체 행동을 보여주세요. 엄마는 아이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깝게는 남편, 시댁 식구와 자주 시간을 갖거나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지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카엘에게 한국에서는 입술로 가리키는 것이 큰 실례라고 말해줬어요. 대신 손으로 가리키거나 직접 건네는 게 좋다고 알려줬어요. 미카엘도 금방 이해하고 남편도 미카엘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미카엘이 한국 문화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온 가족이 민속촌에 가기로 했어요. 모든 엄마는 처음이라 서툴러요. 그래도 엄마가 노력한 만큼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